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던 노래 아시죠? 새마을의 노래인데요. 어렸을 적 동네마다 울려 퍼지던 그 노래 따라 부르다 보면 정겹고 또 힘이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랫말이 인식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갑자기 새마을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좋게 생각했었는데 왜 다시 하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알아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뜬금없이 새마을운동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직후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한번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들이 다시 한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저녁이 되자 언론마다 새마을 합창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0년대 땡전 뉴스를 연상케 하는 땡박 뉴스가 공중파 톱뉴스를 거쳐 종편과 도화 신문지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가자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옛날처럼 개울 정비하고 초가지붕 태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세대와 지역, 계층 간 갈등의 골을 메워나가는 공동체 운동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작 나눔과 봉사, 배려 정도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는데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나눔과 봉사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차별성이 없어 보입니다. 뜬금없어 보이는 새마을운동 카드가 다시 거론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정원 전국 돌파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월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에도 제2 새마을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온 바 있었는데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이 공약을 잘 실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 주도를 위한 외곽 지지 세력 강화를 위한 친정부 운동단체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정치적 동기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마을운동은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국민동원의 전국적 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습니까? 독재자인 건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공덕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과 풍요, 산업화 기반을 쌓지 않았다면 어떻게 민주화가 가능했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박정희 정권에 의한 정부 주도 운동으로 경제 성장의 토대를 잃었다고 믿고 있는 새마을운동이지만 실은 정부 지원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20-30%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운동의 대표적 사업으로 꼽는 마을 신장로 건설도 그렇습니다. 당시 기업은 정부의 시멘트 재고 처리를 부탁했고 사용처를 고민하던 정부는 이를 구입해 무작정 시골 마을로 내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나서 스스로 길을 고르고 시멘트를 부어 만든 것이죠. 실제로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해 취락구조 개선 사업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도시에 비해 소득 증대나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턱없이 낮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질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가 있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새마을운동의 이 성취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른바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농촌 생활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당시 소농체제의 다수 농민들이 농민층 분해를 당하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 결과 이른바 무작정 상경으로 대표되듯이 도시로 떠나게 되죠. 그럼에도 농촌의 취약한 생활 구조를 바꾸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새마을 운동이 작용했다는 점은 분명 평가해야 할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1인 독재 유지를 위한 정치 선전과 체제 동원 기제로 활용했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새마을운동은 실제로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도된 대표적인 그런 국민 계도 활동, 좋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건 일종의 국가 주도, 국가 동원 관변 활동이었어요. 당시에 그런 강력한 군사 독재, 개발 독재 상황에서 그 당시 총력 안보 이런 것으로 잘 나타났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어떤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담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일종의 체제의 적으로, 국가의 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부정선거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 시대, 새마을운동의 복원은 자칫 새로운 권위주의 억압체제를 부르는 전주국이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원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새마을은 기존의 것을 헛마을, 타파해야 할 것으로 전제를 하고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당시의 그런 농촌 사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상태, 그리고 연명이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의 전통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없애야 할 헌 것으로 규정한 것이 새마을운동의 가장 폭력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발 리포트 박효연입니다. 오늘 고발 리포트, 새마을 운동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새마을 운동 다시 띄우기에 몰두하고 있는 주류 매체들 때문에 준비해봤는데요. 이 새마을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운동을 이 시기에 다시 꺼내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찬찬히 짚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